가치아 클래식 프로에다가 PID 컨트롤러를 달면 어떻게 될까? 이 영상은요, 머신 튜닝 영상이 아닙니다. 요거는 불법 커피 과외입니다. 현직 바리스타들이 많이 시청해 줬으면 싶은 그런 영상이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봐주세요. 맛있는 커피, 행복한 커피, 최고의 커피 극방송, 아브람 커피. 탱커 아부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가치아 클래식 프로 화이트 이 신형 버전이죠. 여기다가 PID 컨트롤러를 달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라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미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가치아 클래식 프로에다가 PID 컨트롤러를 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추측성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놀랬던 거는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PID 컨트롤러가 달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아, 역시나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래서 그 댓글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상상하시고 자유롭게 꿈꾸시고 자유롭게 다양하게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무조건 정답만을 맞추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추측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추측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바리스타들이요, 현직 바리스타들이 커피 추출하는 거는 열심히 배우고 커피에 대한 걸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머신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이 머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물론 이제 이런 장비를 매장에서 쓸 일은 없겠지만은 얘도 사실 뭐 매장용 머신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있으면은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비싼 머신이나 저렴한 머신이나 관계없이 테크닉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사실상 바리스타의 실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현직 바리스타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머신을 튜닝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보시면 재미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일반적인 바리스타분들, 홈 바리스타를 포함한 현직 바리스타들이 많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 PID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프로포셔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뭐 인테그리럴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어쨌든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PID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커피 머신에서 사용되는 PID 컨트롤러는 온도 센서를 보일러에다 부착을 해서, 주로 보일러 같은 데 부착을 해요. 온도가 계속 물을 끓이고 끄고 이런 역할을 하는 보일러에 부착을 해가지고 이제 특정 온도가 되면은 스위치를 켜주기도 하고 특정 온도가 되면 스위치를 꺼주기도 하는 그런 컨트롤을 하는 것이 PID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머신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하지만 이 서머코일 방식의 이 보일러에다가 온도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그 보일러 안에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를 디지털로 지금 보여주고, 그리고 특정 온도가 되면은 히터를 켜줘가지고 물을 끓이기도 하고요. 특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또 스위치를 꺼줘가지고 다시 온도가 조금 식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일정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PID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HX 머신이나 이렇게 좀 큰 대형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업소용 머신은 주로 옛날에는 이제 그 압력 스위치라 그래가지고 그 보일러 안에 차 있는 스팀의 압력을 측정을 해서 히터를 켜주거나 꺼주거나 하는 것들로 제어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PID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온도를 측정을 해서 온도 제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PID 컨트롤러가 달려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일정한 온도로 추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출이 일정한 맛수로 추출이 될 수 있다, 일관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가치아 클래식 프로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보일러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작은 머신, 가정용 머신이잖아요. 이 가정용 머신, 집에서 커피 내려 먹어봤자 많이 먹어봤자 두세 잔이에요. 하루에 한 잔 드시는 분도 계시고 두 잔, 세 잔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래봤자 하루에 두세 잔 내려 먹는 그런 가정용 머신한테 일정한 온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뭐 한 두세 잔밖에 안 내릴 건데 막 진짜 10잔씩 막 연속적으로 내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PID 컨트롤러로 인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나가고 막 그거로 인해서 맛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고 이런 것은 사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사실 껍데기도 좀 얇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일러 크기도 너무 작고 보일러를 하기도 좀 애매한 서머스텝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일러는 사실 포터필터,
이 포탑필터의 재질에 따라서도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포탑필터가 굉장히 얇을 수도 있고 굉장히 두꺼울 수도 있고, 두꺼운 경우에는 또 이 포탑필터가 예열이 되었을 수도 있고 예열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가정용 머신 쓰시는 분들은 예열 시간을 3분, 5분 내외로 짧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포탑필터까지 온전하게 예열이 되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봐야 돼요. 이런 데에서 온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리 PID 컨트롤러로 이 서머스탯 보일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출수의 온도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가정용 머신의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그만 가정용 머신에서 PID 컨트롤러가 추출의 온도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라고는 저는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물론 이런 머신을 가정에서 한두 잔이 아니라 막 하루에 10잔씩 20잔씩 내려 드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어요.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먹게 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PID 컨트롤러가 온도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안 달려있고 이렇게 요만한 제 주먹보다도 작은 서머스탯 보일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물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추출수를 좀 흘려보내게 되면은, 물론 이제 PID 컨트롤러가 달려있으면 또 금방 끓여주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온도도 금방 떨어져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한 온도로 유지된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고, 거기다가 PID 컨트롤러가 안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빠져가지고 온도가 떨어져도 사실 그라인딩하고, 가정용 그라인더가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라인딩하고 또 레벨링하고 템핑하는 그 과정 안에 이미 보일러는 다시 예열이 끝난 상태예요. 온도가 떨어졌던 온도가 금방 회복됩니다.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온도도 빨리 떨어지지만 회복도 빨리 된다는 게 장점인 거죠.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머신에는 PID 컨트롤러가 달려있다고 해서 추출의 온도의 안정성을 이렇게 보장해 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한번 직접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온도가 빠르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6도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추출수 온도가 110도, 108도 이거 왔다 갔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추출수를 뽑아 볼게요. 빼게 되면은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5도. 금방 떨어지죠. 1도, 0도. 툭툭 떨어집니다. 99도. 사실 추출할 때 1도의 온도 차이는 굉장히 큰데 이제 다시 히터가 켜져가지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출수를 누르면 또 금방 떨어지고, 또 끄게 되면 히터 때문에 거의 온도가 금방금방 또 올라갑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떨어집니다. 물을 빼면 또 찬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온도가 또 떨어지게 되는 거고,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그죠? 뚝뚝 1도. 거의 한 2초에 1도씩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물이 빠지는 만큼 금방 온도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정적인 온도로 추출한다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물 뽑는 양을 보면 우리가 추출할 때 사실 30g, 40g 요 내외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추출수를 흘려보낼 때는 온도가 한 1, 2도씩 밖에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추출할 때 PID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주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거나 PID가 없다고 해가지고 온도 안정성이 엄청 떨어진다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떠드는 중에 온도가 또 105도까지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온도는 크게 이렇게 PID 컨트롤러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어차피 그 10도 안팎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빠르게 올라가고 하는데, 한 잔 추출하는데 필요한 그 3, 40g의 물을 뺀다고 해서 온도가 막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빨리 떨어지긴 하지만은 추출수가 제법 많이 흘러나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잔씩 추출하는 거는 크게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PID 컨트롤러가 없다고 해도 온도 회복이 어차피 빠르다. 어차피 빠르기 때문에 사실 추출수 온도가 크게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머신에다가 그라인더를 말코니 피크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2.5초 만에 투샷을 뽑아가지고 템핑 엄청 빨리 해가지고 막 추출하게 되면은 그죠? 얘가 온도 회복하기 전에 막 연속 추출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점점점 이제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만은, 여기다가 가정용 그라인더 앵커라든지 민용이라든지 이런 그라인더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그라인더를 쓰게 되면은 사실상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전혀 추출수 온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보다도 PID 컨트롤러를 달았을 때 좋은 점이 뭐냐고 하면, 추출보다는 저는 스티밍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는 이제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추출 준비가 하고 있지만은 이제 스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팀을 위해서 다시 PID가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110도가 넘어가면 히터를 꺼버렸지만은
지금은 110도가 넘어가도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온도가 146도, 147도 계속 올라가죠. 이게 150도 넘게도 올라가다가 160도 가량 되면은 히터가 탁 꺼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스팀으로 전환을 했을 때 PID 컨트롤러의 온도 그 컨트롤 범위거든요. 160도가 되면은 이제 히터가 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갑자기 멈추고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스팀의 그 히터가 꺼지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스팀에 불이 들어왔죠. 이때 만약에 내가 스팀을 쓴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되게 세죠, 스팀이. 근데 스팀의 세기가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보세요. 140도, 138도, 7도. 와, 이제 스팀 엄청 약해졌죠. 네. 스팀이 급격하게 약해지고 온도도 막 이제 126도까지 떨어지죠. 온도도 이제 거의 뭐 완전 약해졌잖아요. 이렇게 지금 평소에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스팀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160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인즉 히터를 끄겠다는 얘기예요. 꺼지고 나면 이렇게 스팀이 약해진다는 게 엄청난 단점인 거죠. 다시 이거를 스팀을 잠궈 놓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PID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자, 이 PID 컨트롤 시스템 자체가 160도가 되면 히터를 끄게 되어 있기 때문에 160도가 되기 전에 스팀을 켜버리면은 160도가 되지 않겠죠. 150, 뭐 5도, 6도, 7도 여기서 다시 스팀을 빼버리게 되면은 히터는 계속 켜져 있는데 스팀이 빠져나가니까 온도가 약간 떨어지려고 하지만은 히터가 켜져 있으니까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히터가 꺼진 다음에 스팀을 켜게 되면은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지만 히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스팀을 켜게 되면은 온도가 빨리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스팀도 계속 세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약간 편법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방금 전에 스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보일러 내부에 물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자, 물을 좀 채워주는 의미에서 추출 버튼을 눌러서 물이 쭉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지금 보일러 내부에 물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보일러 안에 물이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스팀 버튼을 누르고 이제 기다리시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160도가 되기 전에 저는 한 155도쯤에 스팀을 켜버릴 겁니다. 켜버리게 되면은 보일러가 꺼지기 전에 스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히터가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스팀이 쫙 짱짱하게 나올 겁니다. 아까 전에 스팀이 굉장히 빠르게 약해졌던 것과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자, 온도 보시고요. 136도. 여기 물 나오는 거 물 한번 빼주셔야 돼요. 물 한번 빼주시고 스팀이 나오기 시작하면 143도. 자, 147도. 자, 이제 준비하세요. 절대 160이 넘으면 안 돼요. 150 준비하세요. 이제 틀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강력하게 자 간다. 가라. 세죠? 엄청 센데 160이 안 되니까 온도가, 그죠? 급격히 떨어지지는 급격히 떨어져? 아, 내가 이거 잘못 알았나? 네, 실패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보네. 160도가 아닌가 봐. 아까 전에 이거 빌려주신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이거 온도가 언제 스팀이 꺼지는지를 알아야 이걸 제어를 하는데, 좀 바쁘신가 봐요. 지금 밤이라 가지고. 155도에 꺼지나 그러면?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네네네. 여쭤보려고. 지금 이제 그 가짜 클래식 그 프로 촬영하려고 하는데, 이게 스팀이 온도가 몇 도에서 히터가 꺼진다고 했죠? 그렇구나. 155도. 역시 맞았어. 방금 전화를 해보니까 155도에 히터가 꺼진다 하시니까 이번에는 150도쯤에 스팀을 팍 켜보도록 할게요. 자, 스팀 다시 켜주시고 물을 한번 빼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잠궈 놓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155도에 꺼진다고 했으니까 150도에 스팀을 켜야지 일정하게 강력한 스팀을 유지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150도 켜야 됩니다. 145 빨리 준비하시고, 빨리 켜지기 때문에 147. 자, 준비하시고, 자, 여기서 켜게 되면, 자, 150도에서 켜게 되면 보일러가 안 꺼지는 거예요. 155도가 되지 않으면 안 꺼져. 그렇지? 153도, 6도. 그러니까 스팀이 151도 천천히 떨어지죠. 자, 온도가 147도 천천히 떨어지죠. 물론 스팀은 아까보다는 세죠. 완전히 계속 세게는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144도기 때문에 그 온도에 맞는 정도의 스팀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요게 핵심인 거죠. 아직도 140도인 거죠. 이 정도면 사실 스팀이 끝나거든요. 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거의 120도까지 뚝뚝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140도 정도에서 멈췄기 때문에 여전히 스팀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팀을 끄고 이제 바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추출을 할 때에도 물 온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54도니까 물을 좀 빼주고 스팀을 좀 빼주고 해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온도가 떨어졌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자, 온도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110도 정도 내려오면 바로 추출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110도 이제 추출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PID 컨트롤러를 보고 언제 추출을 해야 될지, 언제 스팀을 시작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PID 컨트롤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온도, 이런 그 디지털 온도계가 없었을 때 언제 스팀이 켜지는지, 그러니까 그 히터가 켜지는지, 언제 히터가 꺼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스팀을 키면은 처음에는 스팀이 굉장히 세게 나왔다가 금방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언제 히터가 꺼지는지, 언제 히터가 켜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온도계를 보고 약간의 꼼수죠. 꼼수라기보다는 테크닉이죠, 테크닉. 원하는 온도에다가 스팀을 딱 켜주게 되면은 스팀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120도까지 온도가 확 떨어지지만 이번에는 140도 선에서 끝났다는 거죠, 스팀이. 그죠? 이런 식으로 스팀을 좀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팀이 끝나고 나면은 여전히 보일러 안에 있는 온도는 130도 정도가 되는데, 추출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110도 정도까지 떨어뜨려 놔야 온도가 한 92, 3도까지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추출수 온도를 빨리 알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팀이 끝나고 나서 언제 추출을 시작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게 PID 컨트롤러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테크닉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커피를 추출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재밌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탄에서는 직접 방금 말했던 이론들을 적용시켜가지고 이 가치아 클래식 프로 이 PID 버전을 가지고 제가 라떼아트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으면서 맛있는 그런 커피는 어디 없을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네. 원두는 역시 아브라함커피.com. 이렇게 하면 좀 식상하겠지. 다시 할까? 맛있는 커피, 행복한 커피, 최고의 커피극 방송, 아브람 커피.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